옷을 팔아 책을 사라. 어디에 나오는 말일까요? 어떻게 아셨죠? 예. 유대인들의 삶의 지침서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을 주도하면서 31살에 이미 억만장자가 된 빌 게이츠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건 동네 도서관이었다. 그렇습니다. 평범한 사람을 인재로 만들고 또 한 민족의 힘을 전 세계로 확장시킨 힘, 바로 책, 도서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서관은 우리를 참 행복하게 하죠. 도서관에서 만난 책 한 권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공간 도서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시민 토크쇼 도서관의 숲 순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성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토크쇼 함께 해주실 우리 패널분들 한 분씩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허석 순천시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천시의회 장숙희 의원님 함께합니다. 디자인으로 세상을 보는 건축가 신혜원님 함께합니다. 문학평론가 함돈균님도 함께합니다. 도서관 전문가시죠.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 안찬수 사무처장님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순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순천의 도서관에 대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시민 토크쇼 도서관의 숲 순천, 우선 순천에 살지 않는 분들께 순천의 이미지가 어떤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처음 순천 오신 것 같은 우리 신혜원 건축가님, 순천 첫인상 좀 어땠나요? 네, 저는 순천에 처음 온 게 아니고요. 2006년도에 여기에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분들과 같이 또 국내 건축가분들과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왔었고, 그리고 또 기적의 도서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서관 견학도 오고 그래서 몇 번 왔습니다. 저는 이 순천이 한 키워드로 얘기하면 지역 생태 도시, 인문 도시 이렇게 키워드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도시라고 봅니다. 네. 네, 우리 사무처장님은 순천에 종종 오신다고요. 자주 옵니다. 네, 여러 가지 일로 자주 옵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 빌 게이츠 동네 도서관 얘기했지 않습니까? 순천은 시애틀에 비하면 인구가 한 절반쯤 한 30만 도시 아닙니까? 그렇지만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서관 문화가 피어나는 그런 도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책 읽는 사회라고 우리가 줄여서 얘기합니다마는 시민단체입니다. 우리 시민들하고 함께 그런 도서관 문화 만드는데 아주 조금 제가 뭐랄까요, 좀 땀을 좀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람을 느끼는 순천에 올 때마다 그런 뿌듯함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함동균 문학평론가님께 순천은 어떤 인상인가요? 저는 사실상 오늘 처음 순천으로 왔는데요. 저는 문학을 하다 보니까 순천에 대한 인상은 저는 문학 작품의 도시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김승옥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있죠. 그래서 무진경의 이 안개의 도시 네, 이렇게 기억이 되고 있고, 또 그 조정래 선생의 태백산맥이 이 순천을 되게 중요한 이 배경으로 하고 있죠. 또 정채봉 선생님이라는 분이 또 굉장히 유명한 아동문학가신데, 이런 굉장히 다양한 작가들이 굉장히 큰 작가들이고 중요한 작가들이시거든요. 그런 곳들, 그런 분들의 어떤 그 작품의 배경이 된 어떤 지역이라는 게 저한테 아주 굉장히 인상 깊게 방문을 해보진 않았지만 남아 있고요. 또 가장 최근에 이 순천을 제가 기억하게 되는 건 역시 그 저도 공부를 하고 그러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책의 도시라는 거, 기적의 도서관이라는, 아직 사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저는 기적의 도서관에서 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네, 책 읽는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되는 도시가 된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도시에 대한 비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순천에 대한 인상이 저에겐 이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네, 고맙습니다. 시장님, 세 분의 얘기를 쭉 들었는데요. 뭐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당연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순천 저는 시민님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장이 된 지 1년이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순천으로 또 이사를 오고 또 이사를 오고 싶어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뭐 도서관 이야기, 기적의 놀이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오늘 세 번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그게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굉장히 좀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순천에 뿌리 내린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혹시 보셨습니까? 네, 표지만 제가 봤습니다. 표지만 예. 보셨어요? 예. 그 표지만 봤으니까 그러지 내용을 봤으면 순천으로 이사를 오셨을 거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 공모전을 통해서 그 책을 만들었습니다. 순천에 이사 오신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다, 도서관의 도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도서관 이야기가 널리 퍼진다면 더 많은 분들이 순천으로 오지 않을까 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너무 또 사람이 많아지면 안 되니까요. 예. 현재 순천은 더 행복한 문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온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도서관이 있는데요. 순천 도서관에 지나온 시간을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제1호 기적의 도서관, 전국 제1호 그림책 도서관, 그리고 8개의 공공도서관을 가진 도시 순천. 기적도서관이 씨앗이었고 그게 씨앗을 또 퍼뜨리고 민들레처럼 그래서 지금의 순천 도서관 이렇게 문화가 된 것 같아요. 순천 시민이기 때문에 1호인 기적의 도서관에서 기적적인 그 삶의 전환점을 찾은 거죠. 65개의 특화된 작은 도서관이 숲을 이루고 누구나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서관을 만날 수 있는 도시. 결국은 도서관에서 읽는 이 자체가 결국 우리 지역의 문화로서 상승 연결되고 결국은 그럼으로써 이 도시는 생태적으로 변하고 큰 그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곳은 도서관이라고 보는 거죠. 도서관과 함께해온 16년의 시간. 도서관의 도시 순천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지역 도서관의 산 역사, 순천 시립도서관. 하지만 도서관이 지금처럼 시민 곁으로 다가서게 된 건 지난 2003년 기적의 도서관이 생기면서부터입니다. 순천 기적의 도서관 정말 아름답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네네. 드디어 그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테이프 커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시 자원봉사자만 무려 100여 명. 시민들의 열정은 그야말로 뜨거웠습니다. 저희가 초창기 이거 준비하는 동안에 저희가 책 하나하나 이렇게 도장을 찍고 라벨 작업도 저희가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밤 늦게까지 했어요. 하고 11시까지도 그 책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도장 찍고 라벨 작업하고. 근데 그게 힘들지가 않았어요. 그냥 설렘이었죠. 건물의 외관 때문에 이런 도시에 그런 형태의 건물이 있다는 게 그냥 설렘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나갔던 것 같아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일요일마저도. 하지만 기적의 도서관이 완성되기까지의 여정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분들 반대하신 분들 설득하러 다니면서 뭐 어떤 때는 한 단체에 가서는 제가 6시간 이상 토론해서 싸운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공직 생활 중에 가장 힘들었던 일이 어떤 거라고 기억하냐 할 때는 그때 당시에 저는 항상 기적의 도서관 추진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그게 이제 잘 돼서 다음에 대통령 부인이 와서 테이프 커팅을 할 정도로 돼서 보람도 있었지만 저는 그 현장이 너무 대한민국 제1호 타이틀을 얻기 위한 지자체 간의 뜨거운 경쟁. 최종 선정의 관건은 결국 시민의 의지였습니다. 이게 18m라고요? 실사가 왔을 때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 시민들이 정말 시청도 꽉 메우고 기적도서관 그 부지에 추운 겨울에 다 몰려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방송국에 따라왔을 때니까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모인 거 보고 이제 또 이 사람들이 2번 놀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경기도 다 제끼고 우리가 1호가 되지 않았냐. 시민 힘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이후 한 해에 수천 명이 찾는 명소가 된 순천 기적의 도서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북스타트 운동과 도서관 학교의 첫 출발점, 역시 순천 기적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우리 왕자님은 씩씩하잖아. 2004년부터 순천에선 아파트 단지 자투리 공간이나 마을회관, 자치센터 등의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시민운동이 전개됩니다. 그 결과 2009년 민관이 함께하는 전국 최초의 도서관 모델이 탄생합니다. 기적의 도서관 건립 11년 만인 2014년 전국 제1호 그림책 도서관의 건립으로 순천은 새로운 도서관 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저희가 순천의 그림책 도서관이라기보다는 한국의 그림책 도서관 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림책 문화라는 걸 저희를 통해서 그림책 협회나 아니면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그곳까지 저희한테 좀 협조를 받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그림책 문화, 그림책을 통한 프로그램, 그림책 원화 전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현재 이끌고 가고 있죠. 출판사, 작가들 이런 분들이 계속 저희한테 관심 주고 어떤 걸 하고 싶다고 이야기도 하시고 저희가 어떤 일을 하면은 그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현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른과 아이가 손잡고 함께 떠나는 신비한 그림책 여행을 컨셉으로 하는 전국 제1호 그림책 도서관. 책과 관련된 독창적이면서도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지난 5년 시민들이 도서관을 찾게 만드는 동력이 되었고, 그림책 수업을 통해 만들어진 할머니들의 그림책이 해외에까지 전시되며 시민들에게 자부심이 되는 도서관의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도서관에서 아마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쁜 일정이지만 놓지 못하는 3가지가 꼭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곳이죠. 아, 나 오늘도 굉장히 행복했다. 또 뭔가 얻었네. 이걸 빨리 어떻게 다시 소화시켜서 풀어내야 되는데 이런 기분. 그래서 기적의 도서관은 저한테만 그랬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모두에게 그런 기적적인 어떤 내용이었던 간에 시민들 전체를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을까? 나의 행복이죠. 내가 일단은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더 열심히 나오는 것 같아요. 2003년 순천에 기적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후 16년 순천은 도서관의 도시로서의 더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네, 순천의 그림책 도서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림책 도서관이다라는 말이 저는 가슴에 남더라고요. 2003년에 기적의 도서관이 개관한 이후에 순천의 도서관 문화가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쭉 지나온 과거를 봤는데요. 시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순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순천 시가 정말 도서관 도시로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막상 지나온 일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저 또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 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기적의 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 그리고 그림책 도서관 조성을 위해서 애쓰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또 감회가 새로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 혹시 2003년 개관 당시 좀 기억나십니까? 어떠세요? 네, 기억이 너무 생생합니다. 어떠셨어요? 네, 그때 저는 이제 2002년도에 순천시 여성단체 협의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좀 활약을 좀 했던 때인데 저 기적의 도시, 기적의 그 도서관이 이제 1호로 그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아까도 화면에 나오는데 굉장히 실사단들이 왔을 때 저희들이 그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그 길도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도 전부 열렬한 환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유치가 되고 나서는 저희들이 우리 학생들이 벽돌을 또 사겠다고 또 저금통을 또 깨서 돈을 좀 이렇게 또 걷고 어린 학생들이 그리고 또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또 고구마도 삶아서 현장에 가져다 드리고 막 그랬던 아주 뜨거운 감동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네, 전시민적 쾌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당시에 개관했을 때 뭐 문화적인 가능성으로뿐만 아니라 건축학적으로도 상당히 이슈가 됐습니다. 신혜원 건축가님, 건축학적으로 기적의 도서관 좀 어떤가요? 어떻게 보면은 그 정경스님의 그 가무이 건축이라는 책에서도 얘기를 하시지만 결국은 뭐
멋지게 디자인하는 건축가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정경 선생님이 이 도서관에서 이끌어낸 거는 사용자를 같이 참여시켜서 그 다음에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이 공간에 있을 때 편안하고 그리고 문턱을 낮추고 그리고 그 공간을 즐기면서 어떻게 보면 지역 사회를 어떻게 보면 재생시키는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런 역할을 그 공간에 녹여놨다는 그 부분에서 제가 답사로 오면서도 그렇고 계속 보면서도 많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네, 2003년 이후에 순천의 도서관 문화가 급격히 성장했고 도서관 숫자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무처장님 어떤 변화들이 좀 있었나요? 우리가 진짜 민주주의를 하려고 그러면 이 도서관 문화가 꽃 피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여러분들이 모이셔서 새로운 도서관 문화의 모형을 어딘가는 만들어 보자. 이게 이제 기적의 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순천이 1호를 유치하셔가지고 지난 거의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20년이 돼가는 그렇게 하면서 정말 시민들하고 함께 아까 영상에 우리 같이 보듯이 우리 윤혜 교수님 여기 앉아 계신데 행복을 내가 느끼니까 우리 이웃한테도 이 행복을 좀 전해줘야지 하는 그런 뭐랄까요 믿음과 신뢰. 그러니까 이 순천이 기적의 도서관을 통해서 지난 10수년 키워오신 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부를 사실 키워왔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특징적인 것이 도서관 관련 정책 부서를 우리나라 기초 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모형적으로 도서관 운영과라는 걸 만들어서 도서관 정책이 단순히 책 읽고 뭐 하는 그런 독서 문화 정책만이 아니고 지역사회 우리가 곳곳에 도시를 발전시키려면 도서관을 잘 운영해야겠구나. 그런 정책을 꾸준히 해온 그런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도서관이 만들어내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아주 풍성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함동균 문학평론가님 좀 추가적으로 덧붙일 얘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책 읽고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이 독서 경험의 차원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책이라고 하는 게 인간을 성장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먹는 게 몸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실 머리도 먹는 것도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게도 되고 안 해봤던 생각을 해보게도 되고 또 이렇게 세상의 생각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도 되고 또 지금 현재의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또 그런 시간의 연결성을 통해 가지고 미래에 어떤 시간이 생길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또 우리가 예감하게도 하는 것이 독서의 경험이거든요. 근데 이 독서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책을 읽으면은요, 그 뭔가 혼자 명상적인 것에 잡히기도 하고 감정적인 게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것도 다 나름대로의 독서의 중요한 경험이기도 한데 이런 독서의 경험을 하는 것이 어떤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어떤 공간, 거점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개인적인 독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공공적인 이성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의 어떤 사적인 게임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그 우리가 아주 개인적인 자기 개발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 삶의 전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대화도 하게 되면서 어떤 공공적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이 공공적 이성을 갖게 됐을 때 우리는 이런 거를 시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순천시에 살고 있다고 해서 서울시에 살고 있다고 해서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공적 지성을 가지고 있어서 나 개인의 어떤 삶에만 이렇게 움츠러들고 지극히 어떤 자신의 어떤 생존의 어떤 그런 문제에만 관심을 갖는 그렇게 지극히 협소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 보다 확장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의 전체성을 이렇게 보게 되는 어떤 그런 것을 갖게 됐을 때 우리가 시민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돌아가신 옛날에 함석헌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라는 그런 책이 있었거든요. 저는 생각할 때 시민이다 그런 말로 그 말을 오늘날 말로 좀 번역을 해서 쓰는데
아까 그 민주주의 하나의 그 도구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그 도서관을 얘기하신 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제도적인 것만 있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운영하는 사람 주체들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성숙함과 삶의 전체적인 어떤 깊이와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안목은 그냥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사회적인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능한데 우리는 보통 그런 것들을 국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교과서가 만들어져 있는 어떤 국가 공교육 체제 안에서 그 학교라고 하는 장에서만 그걸 생각하는데 오히려 학교보다도 훨씬 더 그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을 갖게 되는 것은 이런 도서관 같은 어떤 거점이 생기는 데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도서관이야말로 사실은 사회의 가장 중요한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예. 다른 도시의 사례도 좀 궁금합니다. 혹시 도서관이 이렇게 사회를 획기적으로 바꾼 사례가 다른 나라에도 있는지 어떤가요, 건축가님? 네, 저는 직접 도서관 설계도 해봤고 그리고 도서관을 많이 다녔습니다. 세계 좋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좀 이렇게 몇 건물들을 들여다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시애틀 같은 경우는 시애틀 공공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램 크라우스라는 아주 그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한 획기적인 건물이고요. 그리고 또 핀란드에 오디라는 공공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은 어떤 그 모토로 가지고 시작을 했냐면은 영어를 좀 바로 얘기를 하면은 It's not just a library, it's your interface to everything. 그러니까 그냥 도서관이 아니라 모든 그 연결을 해주는 인터페이스다라는 역할을 하는 도서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도서관은 핀란드 도서관 같은 경우는 너무 멋진 도서관이에요. 사실 그 여러 그 주민들이 그냥 편하게 쓰는 도서관이기도 하면서 공공 도서관이기 때문에 이게 1조의 예산으로 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멋진 사례를 보지만 사실 주변에 우리 그 나라에서도 지금 좋은 공공 건축물로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보면 꽤 지금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같은 경우는 영주의 그 선비 도서관이라고 해서 또 공공 건축가 풀 안에서 이렇게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 자연 친화적인 도서관 이런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노원구에 있는 불암 도서관이라고 해서 불암 문화정보도서관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는데 이 도서관은 공간의 힘 그리고 질문을 하는 도서관 이런 질문의 그 파워를 하는 그런 도서관인데 이 도서관도 사실 그 낙후된 지역에 14년 동안 방치된 그 상가 건물을 개조를 해가지고 만든 도서관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되게 좋았던 거는 1년 반 동안의 설계를 했어요. 근데 그 설계 과정에서 그 부녀자회들인지 그 지역 주민들이 같이 함께 논의를 하면서 그 과정마다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온 거는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가서 또 중간에 간식도 먹고 그 위에 휴식 공간도 만들고 그리고 어린이들과 그다음 부모들이 같이 좀 있을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 그리고 청소년 전문 서적들이 또 있는 곳들이 필요하고서 그리고 또 밑에는 그 주민들이 운영하는 카페를 마련해가지고는 그 카페 안에서도 말하는 방 그다음에 보는 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화도 상영하고서 여러 가지 그 지역 활성화를 하면서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만들어주는 그런 사례를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멋지게 보이는 거는 그 전 세계적인 어떤 좋은 도서관도 있지만 결국은 여기에 이 장소에 이 시간에 맞는 그런 도서관을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동네에 자랑할 만한 멋진 도서관이 있다는 건 참 자부심을 느낄 만한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천의 이 도서관 문화를 부러워하는 지자체들이 엄청 많아졌고요. 순천을 여행하는 분들 중에 순천 도서관 투어를 하는 분들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분들 눈에 비친 순천의 도서관은 어떤 모습일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평화로운 순천역 앞을 시끌벅적하게 달구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녀는 바로 안녕하세요. 세상 지적인 개그우먼 김세아입니다. 오늘 제가 순천에 세아 투어의 가이드로 이 자리에 섰어요. 아무튼 매력들이 참 많은데 오늘 그 매력 중에서도 지적인 저와 어울리는
도서관 투어를 해볼 생각입니다. 지적인 개그우먼과 함께할 행운의 도서관 투어 참가자는 과연 어떤 분들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나요? 순천에 네. 정말 예쁜 도서관이 있다고 해서 또 세아 오셨나요? 네. 어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 안녕. 세아 투어의 소중한 고객들을 소개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순천으로 생애 첫 여행을 온 정음인의 가족입니다. 책과 공간에 대해 궁금한 게 넘치는 책방지기 부부와 5살 배기 딸 정음이. 반가워요. 19만 8천 명 중에 뽑히신 이유가 다 있었네요. 자 그러면 저를 따라서 순천의 도서관 투어 한번 가보실까요? 네. 출발! 출발. 정말 어디 가는 거야 우리? 도서관 투어 가는 거야? 도서관. 세아 투어의 첫 번째 목적지는 도서관의 숲, 순천의 역사가 시작된 기적의 도서관. 푸른 숲에 둘러싸인 도서관은 책과 자연이 어우러진 도심 속 지식의 쉼터입니다. 자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도서관 투어에 앞서서 일단 도서관에 대한 정보를 좀 알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네. 이 금당지구에 이 기적을 이뤄낸 도서관이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금당지구가 사실 신흥 도시로서 뭐가 좀 없었어요. 네. 그 단조로움을 이 도서관 하나가 네. 파괴해 준 거죠. 총 9만여 권의 도서를 구비한 기적의 도서관은 누구든 책을 가까이 하고 싶게 만드는 마법 같은 공간입니다. 자, 안으로 들어왔는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입구를 봤을 때는 이렇게 안이 넓고 네. 굉장히 큰지 몰랐죠. 네. 이게 또 대반전입니다. 예, 정말 놀라운 게 앞에 어린이집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구조가 가지마. 네. 그냥 그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췄나 했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도서관이야. 대반전이죠. 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놀랄 준비해 주시고요. 우와. 따라라라. 오. 여기 뭐야? 떨어질 뻔했네. 바닥을 낮춰 만든 아늑한 공간. 여기선 편안한 분위기의 독서가 가능하겠죠. 어떻게 이렇게 밑을 팔 생각을 했지? 자,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 그야말로 이제 책을 편안한 자세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책방에 책을 10권, 100권을 더 놓을 거냐, 아니면 책을 놓을 위치를 다른 공간으로 할애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항상 하게 돼요. 네. 책을 빼더라도 이렇게 앉아서 편하게 쉬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여기 때문에 더 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아이들도 있을 것 같아요. 공간의 마법, 탁 트인 2층에도 펼쳐집니다.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서 어느 곳이든 앉고 보면 그곳이 바로 독서 명당.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장소는 상상력이 샘솟는 우주선입니다. 책과 함께 네. 나라 여행을 할 수 있는 네. 우주선에 탑승하셨습니다. 네. 와. 우리 이제 책을 읽을 수 있어. 자, 여러분 이곳에서 마음껏 자유 시간을 만끽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별나라 여행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그러면서 물고기들을 한 곳으로 몰아간대요. 언제 필요할지 모르잖아요. 재기발랄한 공간에서 하는 독서는 정음이와 부모님 모두에게 아주 특별한 추억으로 남겠죠. 여기에 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생각을 하고 만들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따뜻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만약에 주위에 직접 거주를 했다면 아이랑 아마 자주 왔을 것 같아요. 아주 자주 왔을 것 같아요. 세아 투어의 두 번째 목적지는 순천 문화의 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모여 다양한 공방과 갤러리를 운영하는 문화의 구심점인데요. 이곳에선 과연 어떤 도서관이 정음인의 가족의 눈길을 사로잡을까요? 자, 이곳에 우측에 보시면 무엇이 있죠? 그냥 봐서 모르겠죠? 네, 약간 네. 성벽 같기도 하고 독특한 건축이 보여질 거예요. 네. 도서관이 도서관도 있습니다. 그냥 봤을 때 도서관 아닌 것 같죠? 네. 네, 저는- 근데 작은 도서관이 이 안에 숨어 있어요. 궁금하시죠? 네. 일단 한번 저희가 안을 들어가서 네,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아, 렛츠고!
가자. 세아 투어 따라오세요. 세아 투어의 선택은 이름마저 사랑스러운 향기 나는 작은 도서관. 이 향기 나는 도서관의 가장 큰 매력이자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한다는 거죠. 여기 자원봉사자 이렇게 가운데다 이렇게 써놓은 거 보고. 맞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주인공인 거야. 모두가 다 이곳의 주인이. 그러니까 우리 도서관이네요. 그렇죠. 내 거. 우리는 내 거가 아니죠. 우리는 순천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우리는 남의 거. 남의 거고 너의 집이에요.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내 거. 아이들에겐 놀이방으로, 어르신들에겐 사랑방으로, 학생들에겐 공부방으로 이 향기 나는 작은 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의 삶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65개를 품고 있는 순천은 마을마다 골목마다 도서관을 만날 수 있는 그야말로 도서관의 숲입니다. 서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느끼는 거지만 이제 부모님들이 책을 읽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사러 오시지만 본인 책은 사실 안 사고 애들이 읽을 책만 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제 책을 읽는 것도 약간 문화가 돼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읽어야 전체적으로 지역에도 그런 책 읽는 문화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되게 앞서가는 도서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아 투어 대망의 마지막 코스는 순천 원도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림책 도서관. 지난 2014년에 문을 연 그림책 도서관은 무려 24만여 권의 그림책을 소장하고 있는 그림책 특화 도서관입니다. 미로처럼 생겼네. 미로처럼. 원래 도서관에는 다양한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곳은 특별하게 그림책 위주로만 구비되어 있어요. 이런 도서관 보신 적 없으시죠? 네, 본 적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그림책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인형극을 먼저 볼 거예요. 이 도서관에서 인형극을 보여준대요. 자, 가실까요? 가자, 인형극 보러 공짜로 가자. 보는 인형극 출발! 그림책 인형극장에서 매일 이루어지는 공연은 그림책을 입체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요. 이게 무슨 짓이야? 난 살려주기로 했잖아.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그림책에 대한 흥미로 연결시켜주는 이상적인 콘텐츠입니다. 일단 저는 그 앞에서 보면서 인형극 내용 자체에 온전히 푹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 정도인데 아이들은 뭐 어떻겠어요? 인형극도 책을 각색해가지고 내용으로 만든 인형극이라서 너무 좋죠. 세계 각국의 다양한 그림책을 만날 수 있는 자료실은 그림책 도서관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간입니다. 사실 어렸을 때 우리가 그림책 많이 보면은 엄마 아빠한테 등짝 스매싱 당했거든요. 공부를 하라고 이러면서. 근데 그림만 보면 좀 그런 생각을 가질 법한데 그림책은 그 이미지와 몇 자 안 되는 그 글이 어우러져서 오히려 더 큰 감동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림책의 내용도 그냥 뭐 흔한 뭐 공주 얘기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뭐 심한 경우에는 뭐 왕따에 대한 내용, 아이들 사이에서의 그런 예절이나 그다음에 엄마 아빠의 관계 그런 무거운 내용들을 이미지와 아주 상징적인 그런 몇 줄의 글로 담아내야 돼요. 네. 우리 어렸을 때 정말 보고 싶어도 혼나느라 못 봤던 한 맺혔던 그 그림책과 만화책들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다니 정말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진짜 베스트셀러감이네요. 재밌게.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마음에 드는 그림책을 고르고 나면 상상의 나래를 펴고 비상할 준비 완료. 요거 3개 고를 거야? 저희가 지금 오늘 보고 싶은 책들을 좀 가지고 왔잖아요. 네, 이 공간에서 좀 책을 읽어볼까 합니다. 어느 곳도 좋으니까 원하시는 장소에서 책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사자야, 호랑이야? 그래, 호랑이 하자. 짜잔. 아늑한 공간에서 엄마 또 그림책과 함께하는 시간들. 정음이에게 지금 이 순간은 아주 오랫동안 기억되겠죠. 짠.
오늘 간 세 군데 중에서 사실 저는 그림책 도서관이 가장 좋지 않은가. 그 그림책이나 이런 거 자체가 워낙 가격도 비싸고 이제 한 번에 그렇게 많은 양을 볼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림책만 이렇게 모아놓은 곳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분위기나 이런 것도 아이들이랑 갔을 때 다 같이 이제 놀 수 있는 분위기, 그런 그 그림책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꼭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도서관이었어요. 야,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정말 순천에 있는 멋진 도서관들을 다 둘러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각 도서관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너무 예쁘고 뚜렷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나도 이렇게 예쁘고 이런 식으로 기능성 있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하나하나가 다 이제 버릴 게 없어지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인형극도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정미가 지금도 계속 인형극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그 정도. 호랑이가 너무 무서웠고 라그네를 잡아먹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네, 저도 오늘 덕분에 함께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사실 뭐 오늘 순천의 매력 뭐 100개 중에 거의 뭐 고작 3군데 들렸을 뿐이거든요. 나머지 매력들 혹시라도 구경하고 싶으시면 또 세학통화 통해서 전화하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린 도서관이 있어 순천의 오늘은 행복합니다. 네, 저는 순천 시민이 아닌데도 마음이 좀 뿌듯해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그러셨죠? 네, 장숙희 의원님 혹시 순천 시민으로서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들 순천 보시다시피 저희들은 인구가 이제 28만인데요. 그 큰 도서관이 8개가 있고 작은 도서관이 74개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님의 포부가 이제 100개를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5분 거리에 하겠다. 그래서 큰 포부를 밝혀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더욱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처럼 기적의 도서관도 있고 그리고 또 그림책 도서관도 있고요. 또 삼산도서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미술품도 앞으로 이제 유명한 화가의 미술품도 아마 빌려드리는 그러한 좋은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장난감 물론이고 애들이 전부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도서관에 간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 조용해야 될 곳에 어떻게 저 애들을 데리고 갈까 했는데 가서 보면은 아이들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도서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 시민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아마 다들 회원권도 갖고 계시고 그러시겠지만 저는 아직 없지만 오늘을 계기로 해서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0% 정도 있다는데요. 70%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굳은 각오를 갖고 저도 만들 거니까 여기 계신 우리 시민들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의원님은 당연히 회원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안 갖고 계셨군요. 속히 하시기 바라고요. 시장님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들, 다른 곳에서 부러워하는 순천 도서관만의 어떤 특징이 있다면요? 뭐 계속 이야기 나왔지만 우리 순천은 가까운 곳에 걸어서 5분 이내에 많은 작은 도서관이 있다고 하는 것고요. 또 큰 시립 도서관도 다양한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대지구에 또 도서관이 만들어질 텐데요. 거기는 인물 도서관을 주제로 할 것입니다. 순천에 가면은 인물 자랑하지 말아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대 도서관에는 인물 중심의 그런 자료들을 많이 모아서 할 생각이고요. 조금 전에 저는 궁금한 게 저 정음인의 가족이 이 방송이 지금 나가는 오늘 분명히 순천으로 이사 왔을 것 같은데요. 한번 좀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궁금하고요. 제대로 된 그 도서관의 숲으로 분명히 왔을 것이라고 믿고 아니면 조만간 이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순천에 도서관을 이렇게 투어를 해보면 이사 안 올 수가 저는 없어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한번 도서관 투어를 하시면 꼭 순천으로 이사를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방송이 여수에도 나가니까요. 예.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우리 순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화면에서도 나왔었죠. 도서관에서 너무 크게 떠든 게 아닌가 싶은데 김세아 씨.
네, 미녀 개구먼 김세아입니다. 예, 이제는 좀 적응될 만도 되셨는데 계속 의아해하셔서 미녀를 잘하는 미녀 개구먼. 예, 김세아입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우리 정우민의 가족 곧 이사 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남양주에서 오셨거든요. 예, 근데 이사한 지 얼마 안 됐고 계약 기간이 남아서 당분간 좀 어렵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근데 굉장히 순천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가셔서 조만간에 이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너무나도 부러운 우리 순천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 오늘 여기 오신 방청객분들이 그냥 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 순천 시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적이기로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여기 가장 지적이신 분들 100분을 선정해서 이 자리에 모셨어요. 맞죠? 예, 저희가 맞습니다. 아닐수록 박수 소리가 큰 법이죠. 자, 그래서 얼마나 지적이신지 한번 제가 한 분 한 분 만나서 좀 테스트도 해볼 겸 말씀 좀 여쭤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아까 그 화장실 가는 조건으로 인터뷰해 주시기로 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인터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은 인터뷰에 좀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지적 수준이신지를 좀 저희가 판단하기 위해서 오늘 아무래도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분들만 오셨으니까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좋아하십니까? 네. 책 평소에 얼마나 읽습니까? 1년에 몇 권 정도? 생각보다 많이 읽지 못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보기에도 그래요. 자, 제가 문제 드리겠습니다. 책 베스트셀러예요. 간디의 편지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1번 간디, 2번 왔는디. 간디요. 정답입니다. 야, 이거 보세요, 여러분. 그냥 보통 지적 수준을 가지신 분들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테스트를 통과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책을 조금 그래도 많이 가까이 하시는 편인 것 같은데 이 순천의 도서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열심히 설명을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좀 허탈하네요. 예. 자, 그러면 좋은 점 말고 이런 점은 좀 아쉽다. 또 시장님도 계시니까 아마 얘기하시면 반영이 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점 좀 아쉽다 있습니까? 특별히 아쉬운 건 없는데 굳이 꼽자면 기적의 도서관이 운영 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통 끝나고 이제 부모 아이랑 같이 가려고 그러면 끝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영 시간이 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간 시간에도 좀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너무 일찍 닫는다. 그런 점이 좀 아쉬우셨나요? 네네. 그러면 실제로도 도서관에 가서 좀 너무 일찍 닫아서 이렇게 허탕을 치고 돌아오신 적도 있는지요? 아니,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데 그냥 생각하기에 열람 시간이 좀 적으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놀만 하면 집에 가야 돼. 놀만 하면 집에 가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실례지만 그 서점은 어디에서 운영하고 계신가요? 순천역 앞에 있어요. 순천역 앞에 저희가 또 책방 이름은 또 저희가 홍보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좀 아쉬운데 저 간판은 좀 그렇고 서점 홍보할 수 있는 시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천역 앞에.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순천역 앞에 가시면 이분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이. 여기.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좀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순천에서 10살, 5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정은옥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어머, 아이 키우시면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네. 저는 지금 현재 그 순천시 그 시민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용기 내어 든 이유는 순천시 도서관이 잘 되어 있어서 사실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굉장히 행복해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좋은 그런 그 원서 영어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고 싶은데 사실 그 도서관에 갈 때마다 그 영어 원서들이 조금 부족한 것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 전국적으로 영어 전문 도서관을 만드는 게 하나의 또 트렌드로 잡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저희 순천시에도 그 영어 그 어린이 영어 전문 도서관을 좀 설립해 주시면 어떨까? 저희 그 시장님께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용기 내어 마이크 잡았습니다. 자, 얼마나 용기를 내셨는지 제가 마이크를 중간에 뺏고 싶은데도 이렇게 두 손 깍쥐고 주지를 않으셔서 시장님 제가 끝까지 들을 수밖에 없었지만 정말 간절한 바람이신 것 같아서 시장님에게 요거만큼은 답변을 좀 듣고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시장님? 가능할까요?
네, 이제 한 분의 의견 듣고 바로 하는 것은 또 정책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많은 좀 토론을 통해 가지고 정말 다수가 필요로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 들으셨죠? 예, 우리 또 시장님께서 굉장히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또 가슴에 담아두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뭐 이렇게 다양한 원서들을 볼 수 있는 도서관이 건립됐으면 참 좋겠네요.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혹시 뭐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집에 있는 두 아이들 안녕. 그 얘기는 지금 왜 하시는지. 예, 집에 있는 두 아이 안녕. 예, 사랑해 이거 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남편분은요? 어제 싸워가지고 별로 말 안 하고 남편분 예 조만간 빨리 화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우리 시민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미녀 개그우먼 김세아였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너무 실컷 웃었습니다. 저는 정말 호탕하게 여러 번 웃으면서 인터뷰 봤는데요. 옆에 계시는 시장님은 이게 웃으시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시민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말 도서관에 대한 많은 관심과 또 열정 정말 피부로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를 다 들어주기 쉽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광장 토론, 뭐 골목 토론, 원천막 토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의견들을 좀 많이 수렴을 해서 다양한 정말 전 세계에서 이런 도서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양한 도서관이 모인 도시 순천, 정말 글자 그대로 도서관의 숲 순천을 꼭 만들겠습니다. 네, 기적의 도서관 운영 시간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금방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무인 도서관을 만들면 가능하겠지만요. 사실 또 이제 출퇴근 문제도 있고 해서 한번 고민은 해보겠습니다만 또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순천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생각인데요. 도서관을 포함시킬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야간에도 밤 늦게까지 개장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사실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무처장님께 질문 오랜만에 드리겠습니다. 순천이 이렇게 도서관의 도시가 될 수 있었던 비결, 힘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순천이 발전해 하는 어떤 뭐랄까요 발전 기지입니다. 그런 문화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순천을 도서관 도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조금 더 붙인다면 몇 년 전에 일본의 도서관 관계자분들이 순천에 도서관 관련 포럼 세미나 하러 왔더랬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원래 2003년 순천 기적의 도서관 건립할 때 우리가 참조했던 도서관입니다. 동경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그분은 굉장히 그 동경 어린이 도서관을 만든 분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그 제자뻘 되는 분이 오셨어요. 하리카에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순천의 도서관 문화를 보고 찬탄을 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랄까요 환대하는 겁니다. 따뜻하게 맞아주고 껴안아주고 그런 따뜻함이 있는 도서관 그런 도서관 문화를 만들어가는 걸 보고 한국이 야 정말 대단하다 순천 대단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도서관 만들 때 우리가 당신의 도서관을 배우려고 동경 어떻게 하는지 일본 어떻게 하는지 배우려고 그랬는데 그런 말씀하는데 실제로 그러냐 그랬더니 실제로 순천 시민들께서 십수년 만들어 온 이 도서관 문화는 정말 세계적인 자랑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순천의 도서관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할 텐데요. 요즘 사실 다른 지자체에 가봐도 좋은 도서관들이 많이 생겨서 좀 차별점을 찾기가 어려운 게 아니냐 하는 지적들도 있어요. 건축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지역 간의 차별성이 꼭 있어야 되느냐 그 질문부터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그 차별성이라는 거는 그 기적의 도서관도 그렇고 좋은 건축가가 그 도서관을 설계를 하셨어요. 근데 그 좋은 건축이 이게 만들어지려면 여러 사람들이 같이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기획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요. 기획이라는 거는 이 사용자와 동네와
또 거기에 있는 자연 환경과 땅과 여러 그 요소들을 좀 같이 총체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 기획을 가지고서 적절한 시간에 그 사용자와 소통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는 좋은 건축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간의 힘을, 아무리 좋은 기획을 하더라도 그 공간을 이렇게 전혀 그 수준에 맞지 않는 그런 공간을 설계를 하게 되면은 아이디어가 좋더라도 그 안에 있는 느낌, 들어가서 편안하고 여기 좋은 공간의 힘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그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사람들의 생각과 비전과 삶을 담는 공간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잘 담아지면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융합적으로 좀 같이 잘 어우러져서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도서관의 미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좀 더 심도 깊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도서관을 원하고 또 우리에게 과연 어떤 도서관이 필요할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책과 사람을 이어주는 도서관은 나라마다 어떤 특색을 갖고 있을까요? 일본 그림책 번역가인 황진희 씨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일본 도서관은 사람 중심의 가정문고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자기 집 한 칸을 방을 빌려서 그 방에다가 도서관처럼 활용을 하는 것을 가정문고라고 말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다 크고 난 다음에 자기 아이들이 즐겨서 읽던 책들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게 너무 아까우니 동네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는 즐거움을 좀 전해주고 싶다.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것이 가정문고예요. 1955년에 처음으로 가정문고를 만들게 된 한 여자분이 계셨어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그림책 중심으로 된 가정문고를 하나를 열었고요. 그림책이 아닌 동화책을 모아놓은 문고를 또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 영향을 받아서 두 분이 또 나중에 가정문고를 설립을 하게 돼요. 이 세 분이 만든 가정문고 4개가 하나로 합체를 해서 만들어진 게 동경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일본에는 전체적인 공공도서관이 굉장히 모범이 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었기 때문에 2년 전의 통계로 18,000명 정도가 후원을 해서 그 도서관이 운영이 되고요. 권장 도서 목록이라는 것을 거기서 간행을 하고 있어요. 권장 도서 목록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만 원이 넘어요. 어린이들이 기뻐했고 어린이들의 마음에 깊이 영향을 미친 그런 책들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정말 그 후손들에게 문화유산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책들을 다시 복간을 하는 운동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린이를 생각하는 그런 도서관이라는 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3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그 권장 도서 목록을 사는 거예요. 도서 대출정이 다 손작업으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린이들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그 어린이가 어떤 책을 빌려가는지 거기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대출증을 만든 아이들이 도서관에 왔을 때 이름을 항상 불러주세요. 누구누구 왔구나 이렇게. 그 아이가 그때 당시에 어떤 책을 좋아하고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고민하는지를 조금은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생각을 끌어낼 수도 있고 대화를 끌어낼 수도 있으면서 어른으로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동경 어린이 도서관에서는 어린이가 책을 읽는 즐거움, 독서의 즐거움을 알 수 있는 곳, 그리고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하는 어린이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포인트가 다 맞춰져 있어요. 도서관의 규모에서 우위를 점하는 나라 미국입니다. 도서관 내부는 어떤 내용으로 채워졌을까요? 미국 공공도서관의 최신 트렌드를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공간 부분에서는 3가지입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디지털 미디어 스튜디오, 그리고 청소년 전용 공간입니다. 2009년에 시카고 공공의 헤럴드 워싱턴 라이브러리 안에 유미디어라는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유미디어가 청소년 전용 공간 플러스 미디어 랩입니다. 도서관이 아니라 내가 클럽에 들어왔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유미디어 공간 안에서 청소년들이 모여서 전자기타, 전자드럼, 합주로 연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쪽에서는 자신이 찍어온 사진을 카메라에서 컴퓨터에 옮기면서 편집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애니메이션도 스스로 만들고요. 비디오, 영화 촬영합니다. 사진을 찍어와서 그걸 편집해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하고요. 이게 청소년 공간 안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을 위해서 도서관 환경이, 공간이 바뀌는 겁니다. 샴버그 공공도서관에는 제가 들어가면서 너무 놀란 게 왜 이렇게 변하는가. 어린이실이 책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알링턴 하이츠 기념도서관의 청소년 공간이 더 허브입니다. 엄마한테 전화를 걸면서 엄마 너 허브로 와. 픽업하러 허브로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이 청소년 공간이 남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메이커 스페이스라든가 스튜디오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전용 공간, 이런 공간들을 다 꾸며주고 최고의 장비들을 넣어주니까 사람들이 도서관을 안 올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도서관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도서관을 위해서 세금을 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하는 거라고요. 이 청소년 아이들이 지금부터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도서관을 정말 좋아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놔야 평생 동안 도서관을 다닐 수 있다는 거죠. 인천광역시 연수구에는 아주 작은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1998년 개관 이후로 무려 20년 동안 지역 아이들의 일상 속에 뿌리내려온 늘푸른 어린이 도서관은 작지만 강하고 의미 있는 공간. 긴 시간 동안 아이들과 함께 호흡해온 박소희 관장은 소신 있게 도서관을 운영해왔습니다. 신도시였어요. 그래서 문화시설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갈 만한 곳이 정말 없었어요. 아이들 그냥 편안하게 좋은 책 읽을 수 있는 공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아름아름 모여가지고 방 한 칸 얻어서 시작한 게 늘푸른 어린이 도서관의 시작입니다. 딱딱하게 앉아서, 그리고 되게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참새 방앗간처럼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많이 바랬던 것 같고, 그런 곳들을 그냥 규제받지 않고 만들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곳을 저희가 만들었던 거죠. 늘푸른 어린이 도서관에서는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유롭고 창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의 생각과 꿈이 커가고 있습니다. 이 책이 어땠어요? 라고 간단하게 별점을 줘요. 별점 준 과정이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러면 또 다른 친구들이 가방을 바꿔서 또 한 달을 읽고 와서 이렇게 만나서 책을 교환해 가는 거예요. 책임 있게 자기가 그 책을 읽고 소감을 발표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자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만나는 작은 도서관 꿈꾸다는 그 의미가 남다른 프로젝트입니다. 20년 동안 그러면 지역에서 늘푸른 어린이 도서관 어떤 역할을 했지? 그리고 늘푸른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 거지? 여기를 기억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고 그런 친구들과 함께 뭔가를 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지금 자라고 있는 친구들과 좀 인연을 맺어줘서, 그러니까 완성된 형태의 어떤 직업군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직업군, 이 형들, 누나들한테 들으면 어떨까. 꿈꾸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김다영 씨. 그녀에게 늘푸른 도서관은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어릴 때부터 도서관에서 놀러를 도서관으로 왔고, 그리고 도서관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자라고, 그리고 뭐 여행을 가던 이런 전래놀이를 하던 도서관이 아니었으면 이런 경험들을 못했을 텐데,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저는 이제 대학교 때도 과를 지리학으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지리학을 토대로 남미를 떠나서 남미에 관련된 책을 썼었는데,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이 도서관이 없었더라면 그냥 공부만 하고 학교에서만 지냈더라면
없었더라면 없었던 일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런 도서관에서의 저의 경험들이 굉장히 큰 저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도서관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사람을 한대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 그게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책을 권하고 책을 함께 읽고 그럴 수 있는 되게 따뜻한 책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의 주인은 결국 사람. 삶의 토대이자 미래를 향한 발판이 되는 공간으로서 도서관은 존재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와 희망이 도서관에 있습니다. 네, 시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 오래전에 한 신문에서 거실을 서재로 운동을 했습니다. 그 신문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신문인데요. 운동은 참 괜찮다 했습니다. 이 도서관을 독서 기능을 중심에 놓고 본다면 참으로 그 당시 의미가 있었는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도서관은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역할이 매우 커지고 있고요. 또 삶의 공간 또는 어우러짐, 어울림 뭐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홀로 책을 보는 학생보다는 어린이보다는 도서관에 나와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어울려서 책도 보고 또 책도 토론하고 또 책을 저는 써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바람직한 방향을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순천에 이미 작은 도서관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더 늘려나갈 계획이시라고요? 더라는 게 뭐 하나라도 늘리면 더인데요. 저는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늘리고 싶습니다. 걸어서 5분 이내에 아이들이 간다고 하는 것은 일단 생활 속에 스며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파트 단지마다 다 있으면 좋겠고요. 또 여력이 있으면은 동마다 있으면 또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도서관이 많은 그런 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게 참 중요할 텐데 사무처장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도서관 그러면 흔히 책을 떠올리십니다. 근데 도서관은 책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도서관은 사람을 위한 공간입니다. 흔히 도서관 그러면 이제 3요소로 공간 시설과 자료, 책, 그다음에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에는 운영자와 이용자, 시민들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서관을 봤을 때 이 건물 참 멋있어 하는 거는 1차원적인 겁니다. 근데 어디 갔더니 자료가 굉장히 많아. 그거는 2차원입니다. 도서관의 3차원은 이 도서관에 운영하시는 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단해. 그럼 그 3차원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결국 사람을 위한 공간입니다. 우리가 순천에서 만들어 오신 도서관 문화 얘기했을 때 기적의 도서관이다 뭐다 공간 시설 얘기하시는 분이 많지만 주목해야 될 것은 순천 시민들께서 사람으로서 발전시켜온 그 문화입니다. 그래서 숫자 늘려간다고 그랬을 때 1차원만 보지 마시고 2차원, 3차원 봐주시면 우리 도서관 문화 순천이 더 대표적인 도서관 도시로 발전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앞으로 우리 나라의 도서관들 또 특별히 순천의 도서관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우리 신혜원 건축가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미래의 도서관 어떤 모습일까요? 네, 저는 이 작은 도서관 사례를 보면서 이거는 작은 도서관이 아니라 이게 이 작은 도서관들이 연결이 되면 사실은 메가 도서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재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건물 주변 그리고 그 도서관을 걸어가려면 아이가 도로도 봐야 됩니다. 신호등도 봐야 되고요. 길도 봐야 되고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그 도시의 환경과 그러니까 시민들의 삶을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제가 보는 그 미래 도서관은 물론 그 책과 여러 가지 그 지식과 교육 이런 현장이지만 책을 매개로 한 지역 사회의 그
거점, 그러니까 사랑방이 되는, 그래서 거기 안에서 휴식과 힐링과 여러 가지의 그 소통이 이루어지는 이런 공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한동균 문화평론가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미래의 도서관 어떤 모습일까요? 뭐 거의 신혜원 선생님하고 비슷한 일을 하다 보니까 비슷한 생각이 많네요. 상당히 비슷한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어떤 흐름 중에 하나는 그 새로운 교육의 어떤 그 변화 이런 것들이 전 세계의 큰 어떤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트렌드 중에 중요한 어떤 현상 중에 하나가 단순히 학교가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각종 공공기관 그리고 사적이면서도 공공적인 것 사이에 있는 어떤 반쯤 공공적인 어떤 거점들이 전부 다 교육기관으로 변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지금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유명한 기업들도 보면은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 자체가 학교를 추구하는 그런 회사들 되게 많아요. 아까 복합 문화 공간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제 관점에서 보면 사실 저 복합 문화에서 문화가 뭐냐 하면은 복합적인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이거 좀 바뀌어야 된다, 변화가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 미래의 그 도서관 방향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앞부분에 제가 좀 뭔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질문이 건너뛰어서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도서관의 모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정말 중요한 것이 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어떤 기획자들입니다. 하드웨어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크리에이티브가 어떤 거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도서관의 모양이 소프트웨어가 달라지고요. 조금 오래된 사례이긴 하지만 지금 유럽에서 가장 지금 강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지금 독일이거든요.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지금 유럽의 강국이 된 것이 18세기에서 19세기를 지나면서인데요. 18세기 이전에 독일은 유럽이 아닌 후진국이었어요. 거기는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영국이라든가 뭐 스페인이라든가 프랑스 같은 나라가 아주 강국이었는데 유럽의 문화의 변방이었던 독일이 이 아주 강국으로 되는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 바이마르라고 하는 지금은 굉장히 작은 도시지만 거기에서 지금도 도서관이 있어요. 안나 아말리아 그 공작 부인이라는 분이 만든 그 도서관이 있는데 이 도서관에서 엄청난 지식을 아카이빙하고, 근데 이 지식의 아카이빙과 도서관 디자인을 하는데 누구를 임명했냐면 괴테를 임명했습니다. 이 괴테 임명에 의해 가지고 이 도서관 프로그램 자체가 완전히 다른 방식의 디자인이 되고 전 유럽에서 가장 문화적인 후진국이었던 독일이 유럽의 중심이 돼요.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진화한 진보적인 어떤 공화국이 20세기의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바로 이 도서관에 의해 가지고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유명해지려고 하면 힘이 센 분들이 이렇게 정치인이 되시려고 하는데 이런 사례를 보게 되면은 그 나라에서 가장 지혜롭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명망이 있는 그런 분이 사실은 이런 순천 도서관의 도서관 관장을 하시면 참 좋다고 봐요. 이게 미래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 창조적인 생각들 우리 시민들에게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김세아 씨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네, 정말 오래 기다리느라 지긋지긋했습니다. 네, 빨리 불려줘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미녀 개그우먼 김세아입니다. 저는 앞서 본 영상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야기가 그 디지털에 익숙한 우리 젊은 세대에게 아날로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도서관을 좀 더 친근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미래의 도서관이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말씀, 정말 저는 굉장히 가슴 깊이 들었는데요. 자, 혹시 또 하고 싶은 말 있으신 분 계실까요? 자, 저기 맨 뒤에 계신 맨 뒤에 계신 우리 어머니께 한번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어린이책 시민연대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신명선이라고 하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잠깐 이쪽으로 좀 모셔볼게요. 예,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은 얼굴을 잘 볼 수가 없으니까요. 예, 자, 시민연대요. 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인가요? 주로 어린이책을 같이 읽는 뭐 부모들,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독서 문화나 도서관 문화, 독서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뭔가 단단히 벼르고 오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하고 싶으신 말씀도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떤 것이든 좋으니까 우리 시장님 또 다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니까요.
욕 빼고는 다 하셔도 돼요. 자, 벼르고 별렀던 벼르고 벼른 얘기 지금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불만이 있었나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떨리는 마음으로 소를 든 거는요. 이제 미래 도서관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으니까 저는 도서관이 다양한 정보, 다양한 것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도서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서관의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은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어디 가나 보이는 책들만 앞으로 나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뭐 제가 볼 수 없는 거라는 건 제가 접할 수 없는 것, 그다음 보이지 않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앞으로 드러내주고 제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걸 통해서 도서관이 아니면 세상이 정말 다양하다는 걸 느낄 수 있게 하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뭐 작은 출판사, 그다음에 작은 이야기들, 소중하지만 잘 안 드러나는 얘기들이 출판되는 것들도 되게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이 도서관에 있고 그걸 경험함으로써 그 뭐 자라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저같이 이렇게 한계가 분명한 어른들이 세상이 좀 더 넓고 도서관에서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되면 지금 공간의 문제를 넘어서 도서관이 훨씬 저희 삶을 행복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제가 좀 길지만 한 가지만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저는 순천에 그림책 도서관이 생겨서 너무 기쁘고 그림책을 좋아하고 즐겁게 읽는 한 사람으로서 되게 행복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그림책 도서관이 유료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도서관은 누구나 아까 안재훈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턱이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돈이 뭐 얼마 뭐 몇천 원밖에 안 해요 사실은. 그거 없어서 도서관에 가지를 못하지만 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이 내가 돈이 없어도 언제나 슬리퍼 신고 갈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또는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순천의 그림책 도서관이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배려해서 아니면 순천의 도서관이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폭넓은 많은 사람들에게 포근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 그거부터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야 굉장히 묵직한 얘기를 던져주셨어요. 예, 두 가지로 크게 얘기를 압축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 볼 수 없는 도서들을 좀 많이 비치해서 다양함을 좀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또 두 번째는 이 만화도서관이 유료로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좀 무료로 개방되어질 수 없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먼저 그림책 도서관은 그 무료 개방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제가 명색이 시장이지만 시장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관련 공무원들과 또 여타 시민들과 함께 논의해서 일단 긍정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양한 그 정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지만 저는 순천 도서관의 특색이 뭐가 돼야 될까 그러면 저는 사람이 곧 책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책 대출 제가 받아가지고 가서 강연한 적도 있는데요. 도서관을 찾는 모든 아이들, 엄마들, 또 아빠들 모두가 스스로 가지는 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몇 번 말씀하셨지만 그런 도서관은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면은 누구나 자신의 책을 쓸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고 저는 28만 순천 시민이 모두가 저마다 책 한 권씩 쓸 수 있게끔 또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면 도서관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도서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간 좀 부차적이지만 저도 책을 쓰다 보면은 부족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이라든지 국회도서관 서로 이렇게 네트워킹을 잘 해가지고 여기서 거기서 가야만 볼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든지 또는 기존에 순천 관련된 자료나 이것들을 전부 좀 디지털화 해가지고 더 많은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림책 도서관 적극적인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시원한 답변이 되셨는지요? 예,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유료 도서관의 문제도 그렇지만 잘 볼 수 없는 책들을 좀 뒀으면 하는 그 부분에서 정말 저는 와닿았던 게 저도 책을 한 2권 썼거든요. 근데 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저희 집안 식구들도 모르는 제 책 좀 비치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드벨벳의 리드싱어. 자, 일어나서 인사하고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1학년 박나예예요. 박나예 학생. 예, 굉장히 자신 있게 손을 드셨는데 어떤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용기 있게 손을 들었나요? 시청각 자료도 이제 도서관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왜? 이제 시청각 자료가 있으면 이제 눈으로 보는 것도 즐거울 거고 소리로 듣는 것도 즐거울 테니까 도서관이 조금 더 즐거운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그래요. 아니 보니까 우리 또 디지털 세대잖아요. 얼마나 화면에 익숙합니까, 그렇죠? 우리 친구가 그러면 그런 시청각 자료실 말고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좀 도서관에서 해주면 안 될까? 지금 2019년인데 너무 책만 있는 것 같아. 이런 부분 있으면 좀 시원하게 얘기해 주세요. 도서관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뭐 글을 쓰시는 작가분들이나 이제 아닌 분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강의,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강의나 아니면 같이 뭐 글에 관해서 할 수 있는 체험이 좀 더 많이 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책을 쓰신 저자님을 좀 많이 만나보고 싶고, 그쵸? 예, 그런 또 다양한 강연을 좀 접했으면 좋겠다. 시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 저는 아까도 그 사람이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책이 좀 우리 순천형으로 좀 다양한 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어떤 향기가 난다든지 또 책을 읽으면 그 책의 공간으로 간다든지 이거에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VR입니다. 가상현실로.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우리 순천의 도서관도 다양한 책들을 좀 이렇게 비치해서 정말 그 책 속으로 정말 들어가는 거죠. 뭐 이런 책들도 있으면 좋겠고요. 저자와의 만남을 말씀하셨는데 저자가 이렇게 여기저기 계속 갈 수 없으니까 방금 그 가상현실을 통해서 그 책을 열면 저자하고 이렇게 가상에서 만나도 이렇다면 연구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서관에서 꿈꾸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워요? 네. 그래요. 고마워요. 인터뷰해줘서. 예, 고맙습니다. 예, 착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까지 우리 순천 시민과 함께한 인터뷰 시간이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도서관으로 삼행시 지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운 띄워주시면 제가 멋지게 삼행시를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운 띄워주시죠. 도시 중에 도시 순천에서 서적의 매력에 빠져보시렵니까? 관심을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도서관의 미래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패널분들도 멋있는 얘기 또 하시면서 마무리 질 거거든요. 지금까지 시민 인터뷰의 개그우먼 김세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세아 씨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겠습니까? 자, 끝으로 이제 순천 도서관의 미래가 어떻게 가야 할지 우리 패널들의 얘기를 짧게 좀 들으면서 오늘 토크쇼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우리 신혜원 건축가님, 순천 도서관 어떻게 가야 할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작은 도서관에 대한 그 희망이 되게 많고 그리고 잠재력이 많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그 함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기획의 중요성 그 부분도 얘기를 하셨고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같이 이렇게 시민과의 토론 대담 자리를 많이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네. 근데 저희가 지금 학교를 하고 있는 그 하나의 방식이 움직이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담 자리가 아예 그 지역의 작은 도서관이 설 수 있는 이런 장소에 가서 그 실질적으로 사용할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숙희 의원님 어떠세요? 네, 저도 오늘 너무 감격스럽게 들어가지고 지금 정신이 좀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도서관이 이러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또 놀랬고요.
여기 젊은이들이 많은데 우리 청년들에게 책을 빌려주는데 50%를 지금 무료로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도서관 여기 우리 조류 호수 도서관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시장님도 알으셔야 될 게 이제 돈이 좀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책 구입비가 왜냐하면 한 6억 정도 드는데 한 4억 정도 지금 갖고는 안 되는 그러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님이 전폭적으로 도와드릴 거고요. 시장님께도 제가 좀 건의 아닌 건의를 좀 들어보자면 제가 엊그제 우리 초등 3학년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걸 봤는데요. 그림책을 저자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 김땡땡 그 다음에 개미와 뭐 수박 이렇게 해서 자기 책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학교에.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초중고가 교과 과정으로 좀 그렇게 해서 자기 책을 만드는 그러한 과정을 좀 거치면 어쩔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그 자서전을 전부 다 한 점씩 소장한다면 그 도서관에 오지 말라 그래도 아마 분명하게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께 건의를 좀 드리면서 아무튼 우리 시장님께서 여러분 정말 아주 각오가 대단하세요. 여러분들을 좋은 문화에서 아름다운 공기에서 그리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을 많이 배려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도서관 문화에 대해서 지금 많이 연구하고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고 뭐 혹시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 있으면 시장님한테 몽땅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순천 시민들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함동균 문학평론가님, 순천 도서관의 미래에 어떻게 가야 할까요?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앞으로 그 기술혁명의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보면 고성장의 시대가 끝났거든요.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거는 노동 시간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여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고요. 노동보다 여가를 어떻게 쓸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돼요. 그 시대 때 전부 다 등산 갈 것이냐, 전부 다 골프 칠 것이냐, 아니면 뭐 먹자골목을 돌아다닐 것이냐. 다 올해는 못할 거예요. 그런 게. 그런 시대를 생각해 볼 때 이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게 미래 사회의 하나의 제가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을 도서관으로 그냥 보시면 안 되고요. 도시 전체의 어떤 인문적 프로그램의 하나의 거점으로 모시고 도서관이 잘 되려고 해도 그렇고 도시 전체가 잘 되려고 해도 그렇고 이 연계성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결국 생각해 보는 것이 도서관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될 것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안찬수 사무처장님 도서관의 미래에 대해서 끝으로 짧게 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미래는 우리 순천 시민들께서 만들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유엔이 2030년까지 이 지구에 사는 인류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으려면 어떤 과제를 풀어야 되나. 그래서 17개를 뽑았어요. 그거를 쭉 제가 보니까 예를 들면 전쟁이라든지 기아 이렇게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 인류가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중요한 게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물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또 중요한 게 경제 사회적으로 통합하고 서로 인류가 다툼 없이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식으로 17개의 과제를 도출했는데 도서관 관련 활동하는 분들은 이 17개 인류 미래의 과제가 다 도서관 의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이반 일리치라고 하는 사상가가 앞으로의 문명사회를 구원할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가 자전거고 또 하나가 도서관이라고 그랬습니다. 도서관 자체가 문화를 소비하는 곳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실력 있는 시민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성찰하고 또 필요할 때는 비판도 하고 하는 그런 능력. 사람은 특이한 동물이어서 뭘 알아야 행동을 합니다. 모르고서는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의 알을 떠받쳐주고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살만한 순천시를 만들어간다.
좀 더 살만한 우리나라를 만들어 간다고 그랬을 때 그 시민 한 분 한 분의 생각을 틔우고 마음을 열게 만드는 그것을 도서관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천 시민들께서는 우리나라 220개 넘는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도 가장 우뚝하게 도서관 문화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자랑하셔도 됩니다. 자부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으뜸되는 도서관 도시 만들겠다. 그러자면 오늘 뭐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내가 주인이고 누가 주는 게 아니고 아까 시장님 우리 28만 시민들께서 다 저자될 만한 그런 실력 갖추는 도시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터전으로서 도서관을 계속 갖고 가신다면 앞으로 또 10년 또 10년 정말 순천 대단한 도시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네, 끝으로 시장님 오늘 토크쇼 어떠셨어요? 네, 정말 많은 그 관심과 또 지혜를 모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순천시 도서관의 그 미래는 도서관을 우리 시민이 만드는 그런 미래를 꿈꿉니다. 24년 만에 순천시의 새로운 청사를 지금 마련하기로 입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청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디자인을 모아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시청사는 공무원의 공간뿐만이 아니라 시민 청사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도서관을 아예 처음에 만들 때부터 그 특성에 맞게 직접 설계하고 뭐 전문가들의 영역을 넘어서는 게 아니고 그런 아이디어들을 내고 하는 이런 도서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서 어떤 분이 퇴직을 했는데 퇴직하고 나서 다행히 바로 옆에가 도서관이 있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을 그래야 합니다. 퇴근을 거기서 합니다. 정말 저는 행복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집에 있다가 도서관에 다녀오는 게 아니고 도서관에 있다가 집에 잠깐 잠자러 다녀오는 이런 도시 순천 얼마나 좋을까. 그게 저는 순천의 미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오늘 5분의 패널 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크쇼의 주제를 저희가 도서관의 숲 순천으로 지어봤습니다. 숲은 크기보다 중요한 게 건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나무들이 많이 자라는 멋진 도시 순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시민 토크쇼 도서관의 숲 순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